얼자가 무슨 뜻일까요? 서자는 좀 들어봤는데 생소하죠? 처음 듣는 단어입니다. 네, 얼자 생소한 말인데요. 네. 조선시대에는 아버지가 같은 양반이라도 어머니의 신분에 따라서 아들의 신분이 달라집니다. 자, 먼저 아버지가 양반인데 어머니가 정처이면 적자, 아, 적자. 어머니가 양인첩이면 서자, 어머니가 천인첩이면 얼자가 되는 거예요. 얼자가 있으니까 얼려도 있겠죠? 아들을 얼자, 딸은 얼려? 이때 얼은 한자로 굉장히 복잡한데요. 곁가지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 집안의 본가지가 아니라 곁가지로 태어난 아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이때 서자와 얼자를 합쳐서 서얼이라고 부르는 거죠. 그런데 조선에서는 정처에게서 난 적자와 첩에게서 난 서얼을 아주 엄격하게 구별하고 차별했습니다. 태종 때는 이 서얼을 차별하는 법까지 만들어요. 법을 만들어서 서럽다. 차별을 합니다. 이래서 서얼들은 바깥에서 법으로 차별을 받아요. 그런데 이 법으로 바깥 세상에서 차별을 받고 집에 이 사람들이 들어오면 뭔가 위로를 받을까요? 아니에요. 집에 오면 더 차별을 받습니다. 아, 서럽다. 같은 형제잖아요. 아버지가 같은 형제인데 동등한 대접을 받지를 못합니다. 오히려 적자를 윗사람으로 대우를 해줘야 됐어요. 섬겨야 됐던 거죠. 한 가지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볼까요? 재성 씨, 비양 씨, 예. 두 분이 잠깐 형제가 좀 돼주세요. 네, 좋습니다. 두 분이 같은 아버지에서 난 형제인데 어머니가 달랐어요. 누가 적자? 재성 씨는 양인 첩에게서 난 서자. 비양 씨는 얼자. 양반 처에게서 난 적자. 아이. 헤이 헤이. 자, 이렇게 두 분이 형제인데 신분이 다르잖아요. 이렇게 되면 지금 같이 나란히 앉으셨잖아요. 네. 이거 안 됩니다. 뒷줄에 앉으셔야 돼요. 뒷줄이 없다 그러면 같은 줄에서 약간 뒤로 물러나서 앉아야 됩니다. 그럼 만약에 제가 뭐 적자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래도 상관없습니까? 뒤로 그렇죠. 그냥? 이거는 나이를 따지는 게 아니라 적, 서, 얼 이걸 따지는 거기 때문에 나이가 많더라도 나란히 앉을 수가 없어요. 재성 씨가 말을 타고 가다가 네. 비양 씨를 만났어요. 그러면 얼른 잃어버려야죠, 그냥. 죄송합니다. 자, 미안합니다. 파비 형 미안해요. 얼른 말해서 내려야 됩니다. 서자는 적자와 말을 나란히 탈 수 없어요. 이때 비양 씨가 그만 타게 그러면 탈 수 있어요. 칭찬까지 해줘요. 타요? 나이가 많으면 어떻게 하느냐고 하셨죠? 네. 형이어도 동생에게 너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럼 뭐라고 그래, 불러요? 호칭 궁금하다. 뭐라고 부릅니까? 아마 자네 이 정도로 했겠죠. 자네. 아주 높이지는 않고 같은 그 학렬이니까요. 그래서 이런 말도 있어요. 서얼이 적자를 섬기는 것은 젊은이가 어른을 섬기는 것과 같다. 완전 이 정도의 그 격차가 있는 거예요. 서자와 얼자는 또 어떨까요? 거기가 좀 지저분할 것 같습니다. 명확합니다. 어머니의 신분이 다르기 때문에 서자와 얼자 사이에도 그런 격차가 존재해요. 엄밀하게 이야기하면 고려 조선시대에는 부모 둘 중에 한 사람이 천민이면 그 자식은 모두 천민이 되잖아요. 얼자는 신분이 천민이에요. 신분제에서 양인과 천민의 격차가 있는 거죠. 서자와 얼자 사이에 차별이 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서얼에 대한 차별은 이것만이 아니었어요. 또 있습니까? 인생에서 뭐가 또 중요해요? 결혼. 결혼. 자, 한 고을에 혼기가 꽉 찬 규수와 도령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상황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어느 날 서녀인 정규수가 그네를 타고 있었는데 우연히 그 근처에서 자신의 종을 기다리고 있었던 파도령이 정규수를 보고 홀딱 반합니다. 적자인 파도령과 서녀인 정규수는 결혼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제가 족자인데 여기가 높으니까. 높으니까 전 땡큐죠. 적자인 파도령과 서녀인 정규수는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조선시대 결혼의 대원칙은 같은 신분끼리 한다는 거잖아요. 여기 남녀 차별이 또 있어서 남자의 신분이 높고 여자가 낮으면 결혼은 되지만 정처가 되지 못한다. 자, 처가 아니면 뭐가 되는 거죠? 첩. 정규수는 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 첩으로 되는구나. 첩으로. 와.